안녕하세요. 2022학년도 10월 고3 학력평가 지구과학 해설의 서인입니다. 우선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였던 10월 모의고사였는데 시험 친 여러분들 더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 봤을 텐데요. 고생했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.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, 이 10월 학평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이 간단한 총평하고요. 해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오늘 시험의 난도는 어느 정도였냐? 사실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지난 6월, 9월에 비해서 조금 쉬운 편이었고요. 그러나 그렇게 만만치 않은 문항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. 계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풍향이나 해류의 방향의 그 자료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실수가 나올 만한 그런 함정들도 좀 있었고요. 그래서 좀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마냥 너무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해서 대비하시면 좋겠고, 전체적인 출제 빈도는요,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제는 수능까지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6월, 9월, 10월의 이 경향성을 보면 일단 뭐 출제 빈도 이런 거는 거의 같은 기조로 수능에도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고, 특히 이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전체 단원 다 공부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. 그런데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. 어떤 단원을 내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마스터할지 고민이 돼요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 보고 참고하면 되겠죠. 특히 세 문항씩 출제된 단원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6월, 9월에 비해 10월 같은 경우는 뭐 여기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지는 않았는데요. 어쨌든 이렇게 고체지구를 합쳐서 6문항 출제되는 것은 계속 이제 동일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문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능 때는 뭐 여기서 한 문제, 뭐 두 문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빈도수는 좀 이렇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겠고요. 특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문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선생님이 좀 짚어보자면,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긴 조금 애매하고 이제 눈여겨봐야 될 문항 정도로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4번 문제, 첫 번째 페이지에 고지자계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 나오는 문제 있죠? 이 부분은 어렵다기보다는 이 부분 약한 친구들, 약점인 친구들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하는 친구들, 요 4번 문제. 특히 보통은 지자기 북극이 나오는데 이번엔 남극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문제 정도. 그 다음에 이제 뒤쪽 파트에 좀 어려운, 좀 시간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았는데요. 15번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량 계산하는 거, 이거 실수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, 실전 상황에서 이 문제 풀어라 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 좀 부족할 수 있는,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넘기고 다른 문제 먼저 풀고 그래야 돼요. 그래서 숫자 계산이 좀 많이 나왔던 15번 문항 좀 어려웠을 거고요.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그 반감기를 이용해서 절대연령 측정하는 거, 원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원리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때 약간 변형이 됐을 때 나 이거 계속 틀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변형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선생님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실수 좀 나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18번 문제 좀 낯선 표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외계행성의 탐사 방법 중에서도 이제 도플러 효과를 활용하는 그 방법이 출제가 됐는데, 마지막 문항은 항상 좀 더 시간이 쫓기면서 문제를 푸니까 좀 더 체감 난이도도 높고 실제 내용도 조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시선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경우에 그런 케이스일 때 시선 속도가 어느 정도 측정되는지, 그래서 공간감과 그리고 간단한 그런 삼각함수 같은 것을 알고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20번에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또 많이 틀렸을 것 같은 문항이 몇 번이었냐면 풍향이라든지 그리고 해류의 방향 추정하는 그런 부분들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던 그 익숙한 자료에서 좀 변형된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해석할 때 좀 어려워요 라고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 정도 좀 눈여겨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공부 이렇게 해나가면 좋겠고요.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시간 어떻게 뭐 해야 돼요?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. 뭐 상위권 친구들, 중상위권, 중하위권, 하위권 친구들 모두 앞으로 남은 시간 어떻게 활용해야 내가 수능 때 최고의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텐데,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 정도예요.
백지노트에 모든 내용 적어보기, 수능 때는 한 장으로 가져가기. 사실 공부는요, 내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한 권의 책으로 시작을 하죠. 그러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수능 때는 진짜 달랑 한 장 들고 가도 모든 내용이 그 종이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 과정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수능 특강 연계교재든 아니면 내가 주로 보던 개념교재든 거기에 본문에 나와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. 그냥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종이에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질 겁니다. 그러니까 그 본문 보면서 그래서 키워드들 적어 보면서 그 다음에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엘니뇨에서는 무슨 개념이 있었지? 한번 그려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적어보고 온대저기압 구조는 어떻게 생겼었지? 직접 한번 그려보면서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는 돼야 돼요. 그래서 백지노트에 내용 적어보는 연습. 그렇게 일단 개념을 좀 여러분 확실히 잡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. 오늘 시험은 어땠을지 궁금한데 시간 안에 푸는 게 여러분 넉넉한가요? 예전에는 지구과학은 시간에 안 쫓겨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문제들을 보면 마냥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계산 문제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30분 안에 20분당 푸는 연습 반드시 이제는 해야 됩니다. 이거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오답 노트 정리하기. 뭐 이거는 모든 과목에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죠. 근데 진짜로 내가 틀렸던 문제는요, 몇 달 지나서 좀 공부 안 하다가 다시 보잖아요. 또 틀려요. 또 틀립니다. 내가 그 비어있는 곳은 계속 그 공부했던 게 계속 빠져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수능 때는 그거 채워진 상태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틀린 문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는 거. 지금까지 봤던 최근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분 보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내가 특히 부족한 부분이 어느 파트인지 이제 파악이 될 겁니다. 아, 나는 별의 물리량 나오면 항상 틀려. 고지자기극 나오면 틀려. 뭐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강의 다시 여러분 그 선택적으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시간 없어 라고 얘기하지 말고요.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의 강의만 살펴보세요. 들어보세요. 그렇게 하면서 내 약점 보완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과서는요. 논리적인 흐름으로 쭉 이제 줄글로 내용들이 써 있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읽어보면 또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교과서를 본인 이제 학교에서 보는 그 교과서 출판사 거를 한번 읽어보면서 쭉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남은 한 달, 물론 이제 내가 지금 몇 등급 정도 나오냐 그 단계에 따라서 방식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중위권 학생들 대상으로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미 나는 수능 특강, 수능 완성 다 받고 기출문제도 다 풀어봤고 이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고 그러다 보니 뭐 사설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이것저것 새로운 문제 보려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텐데 상위권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고난도 문항만 전략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그런 문제들 접근해 보면서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단 이제 상위권이 아닌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과정 거치면서 마무리 공부하셔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요.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강의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수능 개념, 수능 특강 이런 거는 내가 부족한 단원만 골라서 보시고요. 그리고 이제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강의 이런 것들은 시간 안에 여러분 문제 풀어볼 수 있는 강의예요. 그래서 요거 추천하고요.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다. 난 진짜 마무리야 하는 친구들은 3주 특강 고난도 신유형 요 강의도 있거든요. 여기에 이제 좀 새로운 그런 문항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요 강의로 여러분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0월 학평에 대한 총평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아직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은 여러분 포기할 때 아니거든요. 그리고 지구과학, 과학탐구 영역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잘 마무리만 해도 어느 정도 등급 3등급 이상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힘내서 마무리 공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요 선생님은 본격적인 해설 이어서 다음 강의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